인도가 KF-21을 바라보는 이유는 단순히 새 전투기 한 종류를 고르는 문제가 아닙니다. 핵심은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현실적인 공중 전력, 2026년 이후 빠르게 받을 수 있는 양산 일정, 그리고 이미 K9 자주포로 확인된 한국 무기의 운용 신뢰성입니다. 현재 인도는 약 30대 규모의 라팔 전투기만으로는 장기적인 공군 전력 균형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도 국방 분야에서는 최소 200기 이상의 신규 전투기가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 이 공백을 채울 후보로 한국의 KF-21이 빠르게 부상하고 있습니다. 중국 언론이 한국보다 먼저 인도에 KF-21 도입 가능성을 크게 보도한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만약 인도가 KF-21을 대규모로 도입한다면 이것은 단순한 방산 계약이 아니라 아시아 공중 전력의 판도를 흔드는 사건이 됩니다. 인도와 한국의 방산 협력은 이미 지상 무기에서 성과를 냈습니다. 인도는 한국산 K9 자주포 100문을 추가로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이 무기가 인도 중국 접경 지역에 배치될 가능성은 중국을 강하게 자극했습니다.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예비군은 단순한 포병 장비가 아니라 고지대와 장거리 화력전에서 인도군의 대응 시간을 줄여주는 실전형 무기입니다. 한국은 K9 판매 당시 정비 체계와 예비 부품 공급망까지 함께 제공했고, 이 경험은 인도가 한국 무기를 신뢰하게 만든 중요한 배경이 되었습니다. 이제 관심은 하늘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KF-21은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첫 차세대 전투기며 개발 시작 이후 불과 10여 년 만에 시제기, 시험 비행과 양산 준비 단계까지 도달했습니다. 시제기 1호기부터 6호기까지 시험이 진행되었고, 블록 개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전투기 개발을 단기간에 이 정도 속도로 끌어올린 국가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KF-21은 단순한 국산 전투기가 아니라 한국 방산산업이 지상 장비를 넘어 항공 전력 시장으로 진입했다는 상징으로 평가됩니다. 인도가 KF-21에 관심을 갖는 가장 큰 이유는 가격 대비 성능입니다. 미국산 F-35는 정치적 승인과 가격 부담이 크고, 라팔은 이미 여러 국가의 주문이 몰리면서 공급 일정이 길어졌습니다. 라팔은 연간 생산량이 제한적이고 신규 계약을 맺더라도 실제 인도까지 장기간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반면 KF-21은 2026년 양산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한국은 빠른 납기와 안정적인 후속 지원을 강점으로 내세울 수 있습니다. 인도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완벽한 상징이 아니라 실제 전력 공백을 채울 수 있는 전투기입니다. KF-21의 또 다른 장점은 확장성입니다. 현재는 4.5 세대 전투기로 평가되지만 항전 장비, 레이더 무장체 체계, 스텔스, 성능 개선을 통해 향후 더 높은 단계로 발전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특히 능동 전자 주사식 위상 배열 레이더와 국산 항전 장비의 통합은 한국이 단순 조립이 아니라 핵심 체계를 직접 다루는 단계에 들어섰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전투기의 경쟁력은 기체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레이더가 표적을 얼마나 빨리 잡는지, 미사일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분리되는지, 정비 체계가 얼마나 빠르게 가동률을 회복시키는지가 실전 가치를 결정합니다. 무장 체계에서도 KF-21은 중요한 전환점이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산 AIM-120 제공이 제한되는 상황을 경험했고, 이후 유럽제 무장과 자체 개발 무장을 결합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바꾸었습니다.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메토르는 최고 속도 마하 4급, 최대 사거리 약 300km 급으로 알려져 있으며, 덕티드 램제트 방식으로 장거리 교전에서 높은 에너지를 유지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도 아이리스-T 계열과의 통합이 거론되며, KF-21은 미국 무장에만 의존하지 않는 유연한 무장 플랫폼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공대지 무장에서는 더 큰 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형 장거리 공대지 유도 무기는 최소 500km 이상의 사거리를 목표로 개발되고 있으며, 독일산 KPD-350 타우로스처럼 견고한 지하시설을 타격할 수 있는 벙커 파괴 능력을 지향합니다. 이 무기가 KF-21에 통합되면 조종사가 적 방공망 깊숙이 들어가지 않고도 핵심 시설을 정밀 타격할 수 있습니다. 대전에서 이륙한 전투기가 장거리 무장을 활용해 전략 표적을 공격할 수 있다는 개념은 단순한 전술 변화가 아니라 억지력의 구조를 바꾸는 문제입니다. 본문에서 언급된 천룡 미사일은 약 800km급 사거리와 1000km 이상을 목표로 한 확장 가능성이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고속순항 능력과 스텔스 설계, 디지털 항법 체계, 복합 센서 융합이 강조되었습니다. 다만 일부 극단적인 속도 표현은 공개 자료 기준으로 신중하게 다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숫자 하나의 과장이 아니라 한국이 KF-21과 장거리 정밀 유도 무기를 결합해 공중 발사 타격 체계를 구축하려 한다는 방향입니다. 이 조합이 완성되면
KF-21은 단순한 제공 전투기가 아니라 전략 타격 플랫폼이 됩니다.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인도가 KF-21을 도입하고 여기에 장거리 공대지 무장까지 결합한다면 중국은 서부 국경과 인도양 방향에서 새로운 압박을 받게 됩니다. 특히 중국 제-20 전투기에 대한 신뢰 논란과 주변국의 공군 현대화가 겹치면 KF-21은 단순한 한국산 전투기가 아니라 중국의 군사 계산에 들어가야 하는 변수가 됩니다. 중국 언론이 인도와 한국의 방산 협력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과장이 아니라 전략적 불안의 표현입니다. 글로벌 방산 시장의 환경도 한국에 유리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각국은 방산 예산을 늘리고 있고 앞으로 10년 안에 세계 군사 예산이 한화 기준 약 2,900조 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그러나 돈이 늘어난다고 모든 국가가 무기를 팔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매국은 빠른 납기, 합리적 가격 검증된 성능, 안정적인 정비망을 동시에 요구합니다. 한국은 K9T50F, A50 수출을 통해 이 조건을 이미 일부 증명했습니다. 한국은 군용 항공기 수출을 시작한 지 10년도 되지 않아 7개국에 200대 이상을 수출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방산 전문가들이 KF-21의 수출 가능성을 300대에서 400대 규모로 보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F-35를 살 수 없거나 라파를 기다릴 시간이 없거나 중국산 전투기를 정치적으로 선택하기 어려운 국가들에게 KF-21은 매우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동남아, 중동, 중남미, 유럽 일부 국가가 모두 잠재 시장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인도는 미국산 장비도 다수 운용하고 있고 미국과 전략 협력 관계도 유지하고 있어 이 F-414 엔진과 일부 미국산 장비에 대한 수출 승인 가능성도 비교적 높게 평가됩니다. 물론 걸림돌도 있을 수 있습니다. KF-21에는 이 F-414 엔진이 들어가며 일부 장비는 미국의 수출 통제 규정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 판매국 승인 문제는 앞으로도 중요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엔진 국산화 핵심 부품 자립, 대체 공급망 확보를 장기 과제로 추진해야 합니다. KF-21이 진짜 수출형 전투기로 성공하려면 좋은 기체를 만드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구매국이 원하는 순간에 팔 수 있어야 하고 팔고 난 뒤에도 안정적으로 운용되도록 지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움직임도 주목할 대목입니다. 사우디는 F-35 도입에서 제약을 겪었고 유로파이터 타이푼과 6세대 전투기 협력에서도 여러 정치적 제한을 경험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KF-21은 라팔과 함께 현실적인 후보로 떠올랐습니다. 더 나아가 사우디가 한국과 KF-21을 바탕으로 6세대급 전투기 공동개발 가능성까지 바라본다는 점은 의미가 큽니다. 막대한 자금력을 가진 사우디와 빠른 개발 능력을 보인 한국이 결합한다면 KF-21은 단순한 수출 상품을 넘어 중동 항공 전력 재편의 중심으로 커질 수 있습니다. 인도 공군이 실제로 원하는 것은 단순히 카탈로그 성능이 높은 전투기가 아닙니다. 고온, 고지대 장거리 국경 감시, 해상 작전, 신속한 정비까지 동시에 버틸 수 있는 체계입니다. 인도는 이미 러시아제, 프랑스제, 미국제 장비를 복합적으로 운용해왔고 그 과정에서 부품 공급과 정비 지연이 전투력의 약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KF-21 논의에서 한국의 후속 지원 능력은 기체 성능만큼 중요합니다. K9 계약에서 확인된 정비망 예비 부품, 현지 운용 지원 경험은 KF-21 협상에서도 강력한 신뢰자 자산으로 작용합니다. 한국 입장에서도 인도는 단순한 구매자가 아닙니다. 인도는 거대한 영토 빠르게 성장하는 국방 예산 중국과의 직접적인 전략 경쟁, 그리고 장기적인 항공산업 육성 계획을 가진 국가입니다. 이런 나라가 KF-21을 선택한다면 다른 잠재 구매국에게도 강력한 신호가 됩니다. 300대라는 숫자가 현실화되지 않더라도 인도의 관심 자체가 KF-21의 국제적 신뢰도를 끌어올리는 효과를 가집니다. 방산 시장에서는 첫 대형 구매국의 선택이 다음 계약을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KF-21은 T-50과 FA-50의 수출 경험이 올라선 전투기입니다. T-50과 FA-50은 훈련기와 경공격기 시장에서 한국 항공산업의 신뢰를 만들었고 그 경험은 조종사 훈련 정비 교육 부품 공급 업그레이드 패키지로 이어졌습니다. KF-21은 이 기반 위에서 더 높은 단계의 전투기 시장을 겨냥합니다. 단순히 더 빠른 기체가 아니라 한국이 장기간 축적한 항공 운용 경험과 방산 제조 능력을 한 번에 보여주는 플랫폼입니다. 결국 인도, 사우디, 동남아 국가들이 보는 것은 하나의 전투기가 아니라 한국이라는 공급자의 능력입니다. 약속한 시점에 납품할 수 있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즉시 대응할 수 있는가, 구매국의 요구에 맞춰 무장과 장비를 조정할 수 있는가,
그리고 정치적 압박 속에서도 장기적인 협력을 유지할 수 있는가입니다. 이 네 가지 질문에서 한국이 확실한 답을 보여준다면 KF-21은 300대에서 400대 수출 가능성이라는 전망을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실제 계약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결국 이번 흐름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한국은 더 이상 자주포와 장갑차만 잘 만드는 나라가 아닙니다. KF-21 장거리 공대지, 유도무기 매터급 공대공 무장, K9의 실전형 수출 경험이 하나로 연결되면서 한국 방산은 지상과 공중을 동시에 묶는 패키지 경쟁력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인도가 KF-21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중국이 즉각 반응하며 사우디가 공동 개발 가능성을 거론하는 이유는 모두 같습니다. KF-21은 아직 완성된 세계 최강 전투기라는 선언보다 더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전투기 플랫폼이며 구매국 입장에서 가장 현실적인 미래 선택지라는 점입니다.